민원연 프레임 체크. 2019년 7월 1일,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일종의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했죠. 오늘은 일본 경제폭거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프레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인정하고 한국민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자신들의 불법적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준 돈이 경협자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1997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불법적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거든요. 이때부터 일본은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금에 대한 청구권은 모두 끝났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내 언론들은 이런 일본 측 주장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신문사 논설위원 스스로 일본 측의 억지 주장을 받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이런 방구 태클을 거는 법이 없으며 이것은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일보 7월 5일 청구권과 사법농단이라는 칼럼에서는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게 받은 돈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했고 청구권 협정에는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보상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7월 8일 태평로 삼류에 짓눌려 인류가 빛을 잃어간다. 7월 11일 양상훈 칼럼 우리는 식민 극복 성공했는데 왜 실패한 나라처럼 행동하나에서도 65년 청구권 협정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일본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한 국가나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선일보의 오보에 가까운 추측성 기사가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북한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하자 조선일보는 11일 전략물자 관리도 해명도 엉터리 산업부라는 보도에서 우리 정부를 맹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가만히 보면 일본 후지TV는 10일 지난 2015년 이후 올 3월까지 한국 정부가 적발한 전략물자 위법 수출 건수가 총 156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내용이 조선일보의 5월 17일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 수출 3년 새 3배라는 보도에 거의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156건 건수 말고도 밀수출 안건 중에는 북한 김정남 암살 당시 사용된 신경가스 원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7월 11일과 5월 보도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5월 조선일보 보도가 일본에 수출되어서 일본 후지TV에 출연한 사람이 이를 언급했고 이를 조선일보가 7월에 능청맞게 일본이 이러더러 하더라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나마 보도 내용이 사실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조선일보가 인용한 통계는 불법 수출 적발 건수였는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가 불법 수출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불법 수출 적발 건수는 2013년에는 68건, 2014년에는 48건이었는데요. 조선일보는 2015년 14건, 2018년 41건, 이 두 시기만 비교해서 3년 새 불법 수출이 3배 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전문가를 인터뷰해 북한과 우호 국가들의 불법 수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제3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약적인 추측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측성 보도를 근거로 해서 일본의 자민당 간부들은 5일부터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후지TV도 이에 호응하여 비슷한 보도들을 내놓은 거고요. 그걸 조선일보는 또 천연덕스럽게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하태경 의원이
11일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것은 정작 일본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다른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조선일보 기사가 일본 공격의 빌미가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12일부터 조선일보에서는 한국이 전략물자를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7월 15일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 지적했던 조선일보 일본어판 보도였습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 보도 제목은 반일로 한국을 망쳐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입니다. 매국 문재인 정권.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도대체 조선일보 일본어판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일부 일본어판 기사를 스스로 삭제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심지어 MBC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조선중앙 일본어판에 반일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는 무려 각각 71건, 65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 보도검증기관 대표 야나이 히로우미 씨가 MBC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는데요. 일본 언론에는 문재인 정부가 반일 정부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본 언론도 하지 않는 반일 정권 낙인을 우리 언론, 정확하게 말해서 조선일보가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정파성에 빠져 청구권 협정에 대한 일방적 일본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전임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을 옹호하는가 하면 불매운동 움직임에 대한 국민 훈계, 그리고 일본어판 제목 논란 등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조선일보의 속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요. 지난 6월 28일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 문 대통령은 고종의 길을 가려 하는가를 보면 조선일보의 기승전 문재인 공격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문재인 대통령을 고종에, 아베 총리를 이토 히로부미에 비유했습니다. 이 칼럼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과 근거 없는 험담, 저주의 완결판에 가깝습니다. 칼럼은 세상은 약육 강식의 정글이 됐는데 문 정부는 안에서 적을 만들고 편을 가르는 내부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바깥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끼리 지지고 볶겠다는 편협한 리더십에 머물러 있다. 그 모습에서 100여 년 전 고종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고종의 문제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궤변입니다. 이 칼럼의 마지막 문장은 구한말과도 같은 격변의 시대, 문 대통령이 갈 길이 고종의 길일 수는 없다입니다. 그러나 이 칼럼을 읽다 보면 문 대통령은 고종의 길을 갈 것이다. 가야만 한다는 조선일보에 염원이 담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의 이런 프레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